원래 전에는 이런 이제 수학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불어서 교재까지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원 내부의 발전 어떤 프로세스를 세우고 교재를 자체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자체 개발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무거워져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알아봤고, 이제 그러던 차에 스터디큐를 우연찮게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원에 이제 어떤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자유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의 어떤 자체 개발을 위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학습 방법도 개발하는데,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게 너무 무거우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스터디큐는 일단 현재까지는 외부적인 요소를 제외한 채 학원 학생들의 어떤 교육 방법에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유도를 높여주지 않나, 그런 거에 제 생각에 이제 부합을 해서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응답성이 좋다라는 거. 응답성이라는 것은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더 맞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줄 수 없냐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또 실제로 개선이 돼서 나오는 데까지 오는 속도가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보다는 가장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스터디큐만의 어떤 유의점은 아니긴 하겠지만, 모든 프랜차이즈를 도입해서 사용을 할 때 꼭 그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옵션들을 다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마다 학원마다 특색도 있을 거고 소비자의 어떤 경향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일일 평가와 주간 평가, 월말 평가를 거기에 맞게 선택해서 한다면 아마 좋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원들에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교재와 정해져 있는 수업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학원이 아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진 학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꿈을 펼치는데 또는 자기 어떤 학원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드는데 프랜차이즈가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장애를 주는 장애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발과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소국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학원들한테는 이 프랜차이즈가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 월수금 기준으로 약 90분 수업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학원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강의식 수업 후에 약 끝나기 15분 정도를 스터디큐를 이용해서 확인 평가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에 해당되는 진도에 맞춰서 그 전날 미리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일일 평가 10문제 내지는 앞뒤로 한 7문제 내지는 12문제 정도를 미리 문제를 제작한 다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여건상 아이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켰을 때 엄마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든지 기타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아이디랑 이런 걸 다 생성은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다 출제하고 입력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일일평가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수요일에 클리닉으로 그 주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클리닉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주말평가로 전체적인 대단원에 대한 평가를 다시, 그리고 클리닉으로 다시 그거에 대한 확인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일 평가나 주말 평가는 아이들이 학습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데 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월 말마다 아이들의 반 배치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특목반부터 모든 전 레벨의 내신 대비를 하는 모든 반까지 하나의 기준을 시험으로 월말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아이들의 승강급을 반 레벨별 승강급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쓰기도 하고, 신규 학생이 왔을 때 그 반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월말 평가에도 스터디 큐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술형 문제를 기입하는 시스템으로도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부터는 모든 월말 평가를 기존에는 쓰기 전에는 여러 가지 채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서술형을 많이 뺐었었는데요. 전면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스터디큐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도 그걸 활용해서 서술형으로 다 바꿔서 문제 채점도 쉽게 할 수 있고, 입력하는 부분도 배분 풀이 과정이나 문제 수준, 부분 배점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큰 장점이고요. 문제 난이도 선별을 할 때도 모든 레벨의 그 반 아이들을 한 시험지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전에는 월말 평가를 하게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월말 평가지 하나 만들려고 며칠을 야근을 할 정도로 시간적인 부분이나 혹은 오타 부분 혹은 답이 잘못된 건 아닐지 여러 가지를 수정하고 컨펌 받고 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는데, 요즘은 뭐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큐에 다 만들어버리는 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서술형으로 다 바꿔서 내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 보여지는 거나 활용되는 도구 부분일 텐데요. 가장 다른 부분은 QR코드인 것 같아요. 워낙 뭐 우리 세대랑은 다르게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적극성도 좋고 반응도 더 좋은데, 실제 이제 상담을 처음 신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왔을 때 자기가 틀린 문제를 QR코드로 문제를 또 봤는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혹은 그 위에 똑같이 풀이된 틀렸던 문제에 대한 풀이만 보고는 아이들이 그걸 이러니까 이렇구나라고 풀어내기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데 QR코드를 이걸로 보면 돼라고 딱 하면 일단 반응 자체가 되게 좋은 시스템이 이 학원에 있구나라는 반응도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그런 동영상 학습에 워낙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걸 차분히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고, 선생님 다 풀었어요 라고 내는 경우에는 솔직히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편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반응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서 그 QR코드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 출제나 이런 걸 할 때 문제 문항이나 분류가 좀 다른 시스템보다는 상세한 편이라 문제 출제할 때 좀 문제 배분이나 문제 난이도 부분에서 선정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문항 자체가 자기가 많이 틀린 아이는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약간 도입을 한다면 아이들이 사실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학교 시험만큼 성의 있게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조금만 주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어서 안 틀려야지, 그래야 나는 클리닉을 조금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섣불리 문제를 틀리는 것들이 고착화되면 나중에도 분명히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그냥 흘려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결과가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보는 5문제, 10문제 1일평가라도 꼼꼼하게 봐서 내가 틀리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면은 스터디큐를 쓰는데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